안녕하세요, 캠벨태석입니다. 오늘은 인싸 360 X5의 파이널 리뷰를 진행해야 될 것 같네요. 원래는 제가 액세서리 파트까지 하고 파이널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X5의 주요 액세서리들이 그렇게 원활하게 판매 구매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보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널부터 진행을 할 텐데, 보통 제가 파이널 리뷰를 하게 되면 그동안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체감들을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제품의 장점과 단점도 나열을 해서 정리를 해 드리는데, 요번 파이널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 X5의 완성도가 너무 높아요. 4세대. 그러니까 X4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 만들긴 했어도 단점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열할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이 재미라고 그러니까 조금 악랄하다, 그죠? 근데 어쨌든 그런 재미가 좀 있었는데, X5로 넘어오면서 X4가 갖고 있던 그 잔잔한 단점마저 다 보완을 해버리고, 심지어 여기다가 업그레이드를 해버려서 어떻게 흠집을 내려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찾을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게가 조금 줄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제품 자체를 이렇게 펼쳐서 쭉 이렇게 펼쳐 쓰잖아요. 이게 무게가 끝에 달려 있으니까 살짝 휘어요. 그러니까 무게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고 압박이 있다. 그래서 무게감을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단점이라고 말하기 애매한 게, 이 무게를 줄인다고 크기를 또 바꿔버리면 4세대에서 또 호환되던 액세서리들을 못 써요. 물론 어떤 시점이 되면 이 세대 교체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 생각하면 일장일단이 있어서 사실 이걸 단점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필터를 이용한 컬러감이, 색감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에이스 프로 2도 필터를 비비드로 놓고 쓰거든요. 개인적인 취향이고 성향이지만 컬러풀한, 그러니까 색감이 풍부한 걸 좋아해서 비비드로 놓고 쓰는데, X5 같은 경우도 비비드로 놓으니까 조금 뭐랄까, 이게 색감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채도가 정도 이상으로 좀 높은 느낌? 그래서 지금은 표준으로 하고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약간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아니다 보니까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고, 사실 단점보다 워낙 경쟁 상대도 없고, 모르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9월달 사이에 DJI에서도 360도 카메라를 출시한다고 하죠. 그때 되면 또 경쟁 상대 그리고 비교 대상이 생기겠지만,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딱히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독보적으로 있는 이런 제품인데,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더 많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이런 부분들 조금 나열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이미지 센서도 커졌지만 트리플 칩이 들어가면서 정말 화질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장면들 보면요, 사실 표현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화질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마저 잘 잡아내고 있죠. 일반 컨슈머의 기준에서는 360도 카메라 중에 이 정도 화질을 발휘한다는 게 정말 만족스럽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죠. 제가 4세대를 쓸 때 퓨어 비디오 모드가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들어오면서 이젠 야간에도 정말 간편하고 쉽게 촬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X5 리뷰를 하면서 내장 마이크 리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 얼굴이 상당히 부담스러웠나 봐요. 많이들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내장 마이크 품질이 정말 좋았어요. 수음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X5의 외장 마이크를 저는 안 쓰고 있거든요. 내장 마이크로만으로도 충분하더라. 그리고 렌즈 파손에 대한 자유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다행히도 X5의 렌즈를 파손시키지는 않았는데, 이건 나중에 X5의 액세서리 리뷰를 할 때 같이 하려고 했었거든요. 어쨌든 360도 카메라의 숙명은 돌출된 렌즈라고 할 수 있고,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촬영 중에 꼭 그 생각이 들어요. 조심조심 하게 되는 그런 생각들. 왜냐하면 촬영하면서 렌즈가 깨지거나 또는 스크래치가 나면 이걸 수리하는데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이게 자가 수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사용 시의 부담감이 확 줄었죠. 거기다가 가격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정말 칭찬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X5의
직접적으로 성능 또는 기능하고 무관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 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전용 앱의 리뉴얼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용을 해본 결과 PC용 전용 앱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있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알만한 그런 수준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PC로 많이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보내기에서 빼낸 결과물의 디테일이 좀 더 좋거든요. 좋고 이 과정에 리프레임을 하면서 어떤 효과를 집어넣을 때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많이 쓰는 편인데, 뭐 요즘은 모바일 앱도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모바일 전용 앱이 리뉴얼 되면서 그 인터페이스가 기존 사용자에게는 조금 복잡하게 보이거나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적응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긴 했는데, 사용하다 보니 이런 편리한 기능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기존 사용자들은 약간의 적응기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제 막 처음 쓰는 분들은 빠르게 이 사용법을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X5를 쓰면서 다 좋았던 건 아니죠. 왜냐하면 액세서리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 이게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활하지가 않아요, 판매가. 이렇게 출시가 되어 있지만 몇몇 제품들은 이런 식으로 아직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대부분은 이제 나오긴 나왔는데 몇 가지는 재고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또 그중 다른 몇 가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배터리 관련, 그죠?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배터리 제품들을 제대로 출시가 안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요, 제가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배터리나 이런 통신 장비들은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인증이 바로바로 나는 게 아닙니다. 비용도 많이 들지만 인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꽤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바로바로 나올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기는 건데, 저는 이 마이크 에어를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마이크 에어도 대강 알아보니까 인증을 거쳐서 아마 올해 7월 정도에 출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스타360 X5를 제가 직접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체감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좀 그래요. 사람이 간사한 게 이런 느낌 있죠. 뚜벅이로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주 좋은 차를 이렇게 접해보면 그 다음에 안 좋은 차를 접했을 때 이 단점이 확 느껴지잖아요. 간사해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제가 X4를 쓸 때도 크게 불만은 없었어요. 제품을 상당히 잘 만들었기 때문에 잔잔한 단점들이 있긴 했지만 이게 치명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잘 사용하고 만족을 했었는데, X5를 쓰고 난 다음에 X4를 쓰려니까 손이 안 가요. 못 쓰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4K의 영상을 보다가 720p를 보니까 눈이 전혀 이게 익숙하지 않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X4도 여전히 입문자나 일상생활을 담기에는 나쁘지 않은데 X5가 그 정도로 우위에 있어요. 보면은 제가 보통 밖에 나갈 때 촬영할 게 있든 없든 항상 이런 액션캠이나 카메라를 챙겨서 나가거든요. 근데 점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게을러 터져가지고 조금 간소화를 해서 들고 다니는데, 보통 제 가방에 들어있는 게 에이스 프로 2랑 그리고 X 시리즈였어요. 이렇게 두 개를 들고 다녔는데, 언젠가라기보다는 제가 그걸 확실하게 깨달았을 때죠. X5를 들고 싱글 렌즈 모드로 촬영을 한번 해봤더니 X4 같은 경우는 뭐랄까, 매우 만족스럽진 않지만 쓸만하네, 이 정도면 가끔 필요할 때 일반적인 액션캠을 대체해서 쓸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 정도 딱 거기였고, X5 같은 경우는 안정화가 더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평 잠금이 안 되는데, 그 기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정화도 잘 되어 있고 화질도 확실히 좋은 편이고, 그래서 요즘은 가방에 좀 라이트하게 얘 하나만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둘 중에 한 대를 사야겠다. 물론 뭐 선택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만 X5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액션캠으로도 쓸 수 있고 360도 카메라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품을 칭찬하거나 뭐 감싸돌거나 뭐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일단 DJI에서 360도 카메라가 나와야지 그때 어떨지, 좀 시장의 경쟁이 어떻게 과열되고 진행될지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반적인 컨슈머가
선택할 수 있는 360도 카메라 중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캠 종류, 그러니까 액션캠을 포함해서 캠 종류를 써봤고 다뤄왔는데 만족도가 이만큼 높았던 적이 뭐 거의 손에 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품이에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런 리뷰를 진행하면 항상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여러분들께 은근슬쩍 떠넘겨요.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선택할 몫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제 생각을 말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데 요번에는 사실 X5 같은 경우는 살까 말까 생각이 있다면 구매해도 후회는 안 할 제품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지금 파이널 리뷰가 끝나더라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드래곤볼 모으듯이 액세서리를 다 모으면 또 액세서리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전 이만 꺼지겠습니다.